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사입니다. 자, 결국 올 것이 왔죠. 얼마 전에 LH에서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청년분들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 임대 사업으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2년 전에 381억이었거든요. 작년 얼마였을까요?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얼마나 될까요? 약 2,700명. 그 중에 한 사람이 50건 이상 전세금을 미납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정부나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을 최대한 막으려고 나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대충 봐도 잘 안 되고 있는 게 제 눈에도 보여요. 자, 법안이나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도 많은 상황이긴 한데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기를 도대체 어떻게 예방할 수 있냐라는 거죠. 방법은 이미 여러 가지 많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용어가 너무 어렵고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바쁘고 시간 없는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핵심만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계약하실 때 요거 안 된다? 그냥 걸릅시다. 자,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신사고찰팀에서도 이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가이드라인과 유튜버분들 그리고 변호사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자분들과도 저희가 자문을 받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말 100% 완벽한 예방법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대책도 없는데 이딴 영상 너 왜 찍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오늘 내용 중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계약하려는 집에 해당이 된다? 전세 계약을 패스하자라는 겁니다. 전세 계약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될 첫 번째,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올라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LH도 이러한 악성 임대인 리스트를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세 사기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자, 자세한 뜻은 지금 나오는 화면 아래 설명을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전세 계약이 만기가 됐고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혔어. 근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바로 악성 임대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여기에 임대인 이름이 올라와 있다. 어째요? 걸릅시다. 걸러야 돼요. 그러면 이런 악성 임대인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방법은요. 첫 번째,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접속을 하시고 두 번째로 정보공개 창구에 가서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안심 전세 포털에 접속을 하시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클릭을 해주시고 악성 임대인 조회를 클릭하시고 주택도시기금법상 악성 임대인 조회라는 클릭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이러한 그 악성 임대인 분들은요, 허그에서 만든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앱에 접속을 하면 우측 상단의 메뉴 클릭해 주시고 임대인 정보 조회 그리고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실시간으로 악성 임대인 확인이 가능해요. 악성 임대인 명단은요, 무조건 계약하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설령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임대인이 차후에 채무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회 이상 체납한 이력이 있어야 여기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인들은 굳이 그런 위험 감수하지 마시고요. 저 같으면 다른 매물 알아볼 것 같습니다. 나와 계약할 임대인의 이름이 해당 명단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맹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직 명단에 미처 올라가지 못한, 올라가려고 막 준비 중인 사기꾼들도 정말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입니다. 요걸 안 해주는 임대인이라면 걸러야 돼요. 반환 능력이 없거나 반환 의사가 없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라는 걸 내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입주 당일 전세 잔금을 치릅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계약을 하고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자, 이런 경우 사실상 어떻게 돼요? 계약은 무효로 봐야 되겠죠. 그럼 계약금은 내가 낸 계약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안 줘. 왜? 계약서상 돌려준다는 말이 없었잖아 라고 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계약서 작성하실 때 반드시 사전에 특약을 걸어야 됩니다. 이 특약에 대한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특약 자체를 기재하는 걸 망설이거나 거절하는 임대인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고민하지 않고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마냥 맹신하시면 되냐 안 되냐? 100% 안 된다. 계약서상 특약을 기재했다 하더라도요, 임대인이 배째라는 사례가 정말 적지 않더라고요. 자, 최근에 부동산 전문 유튜버분이 해당 사례에 관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왜냐, 이 이행 의무는 있는데 강제력이 발동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게 설명할수록 답이 없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하나만한 특약을 그럼 왜 걸라고 하냐?
자, 임대인의 태도를 일단 보자는 거야. 나에게 얼마나 협조를 해줄 수 있는지, 이런 특약사항에 대해서 불리한 지점이 없는 사람인지 세입자 입장에서 1차원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무슨 특약을 어떻게 넣어야 되냐라는 질문이 생기죠.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 화면에 넣어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전세 계약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대체 뭘 확인해서 걸러야 되냐는 거지. 등기부 등본 뭘 확인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 자, A to Z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봤자 어렵기만 하고요. 저도 어려워요. 딱 잘라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계약을 하실 때 부동산에서 이런 식으로 해당 매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을 보여드릴 거예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게 뭐냐? 등기부 등본에 주택 소유자와 실제 계약 당사자가 같은 사람이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번호를 대조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필수겠죠. 자, 이름이랑 나이만 같으면 대충 맞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큰일 납니다. 실제로 2022년에 전세 사기 피해로 인해서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신 피해자분이 계시거든요. 이 당시에 이 고인이 되신 분께서는 전세 계약 체결 당시에 집주인의 신분증 위조 여부까지 확인했대요. 근데 왜 사기 피해를 당했을까요? 바로 계약을 진행했던 당사자가 실제 집주인이 아닌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 케이스죠. 피해자와 실제 계약을 진행했던 사람은 임대인과 이름도 같고 나이도 비슷한 중개 보조원이었던 거죠. 자, 속이려면 얼마든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 이후에 중개 보조원은 잠적해버렸고요. 피해자분께서는 고소를 했어. 하지만 결국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반드시요, 신분증 위조 여부 체크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이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의 이런 기본 인적사항을 우리가 확인했어. 그러면 다음 단계, 등기부등본을 뗄 때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과거 이력까지 확인을 해야만 이 집이 과연 안전한 매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에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으면 뭐예요? 특정 권리나 상태가 소멸, 말소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 등기 목적란에 가압류, 뭐예요 이게? 아직 압류를 하진 않았지만 압류가 될 거다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었다가 빨간 줄이 그어졌어. 지금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집은 언제든 다시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확인될 거예요. 과거 이력을 볼 때 집주인이 너무 자주 바뀌었어.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임대인의 채무 능력을 최대한 의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표제부 우측 하단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갑구, 을구가 있는데 갑구에 보시면 가압류나 압류 가처분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저 같으면 일단 거르고 시작할 것 같아요. 자,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한 설명은 화면 아래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설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무슨 뜻인지 좀 와닿지 않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3억의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을 제시하겠죠. 자, 고객님 근데 3억을 빌리시려면 담보를 거셔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집주인은 3억을 빌리는 대신에 그 집을 담보로 내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은행은 이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돈 대신에 그 집을 가질 수 있는 저당권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왜냐? 은행은 집주인한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거든. 정리를 하면, 자, 집은 3억을 빌리기 위한 담보가 됐어. 근저당이 됐겠죠? 자, 채권자는 누구야? 은행입니다.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집주인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을구를 보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받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 사람이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첫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키워드가 보인다든지. 두 번째, 채권 최고액, 실제 집의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 걸으셔야 됩니다. 또 표제부상의 주소와 계약서상의 주소가 만약에 달라? 이건 문제가 돼요. 특히 이 다세대 주택, 연립 이런 것들 있죠. 호수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셀프로 등기부등본을 떼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시고요. 화면 상단에 대메뉴 중에 열람 밝은 메뉴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간편 검색, 소재 지번, 도로명 주소, 보유번호, 지도 5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입력하시고 열람하시면 됩니다. 이제 전입신고는 다들 많이들 아세요. 전세든 월세든 기본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필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해주는 주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이른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부르는 집들. 자, 이런 곳은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처럼 포장해서 선전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은요, 무조건 걸러야 돼요. 전입신고가 안 된다? 저는 무조건 걸러요. 월세도 웬만하면 추천 안 드립니다. 단기 매물 추천 안 드립니다. 하나 더, 간혹 기업에서 운영하는 아파트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매물로 나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자, 이런 집들은요, 애초에 사용 목적이 기업 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숙사 개념으로 분류한 매물입니다. 일반인의 거주 목적을 위한 집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요. 일부 기업에서 편법으로 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입니다. 자, 만약에 일반인이 이걸 임대받거나 실제 주거용으로 쓰시다 적발된다? 무조건 퇴거예요. 거주권 또한 당연히 보장받는다 안 받는다? 못 받겠죠. 자,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사내 기숙사에 거주할 경우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권하는 기업들이 있대요.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행히도 최근 부동산 중개 어플들을 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전입신고 불가라고 고지가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생활력 숙박시설 이렇게만 표기되어 나오거나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뻥을 치는 그런 매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세요.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절대로 주거시설이 될 수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법적으로 명시된 주거시설이 아닌 곳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입신고 불가능하잖아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법적인 대항력을 그냥 상실하게 됩니다. 법적인 권리를 상실했으니까 내가 준 보증보험금도 못 받는 거예요. 권리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 다음 영상에 제가 같이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만약에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 전세계약이라든지 뭘 계약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더 좋은 데 많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전세 계약 전에 우리가 걸러야 될 것들부터 체크해보자 라는 내용들을 보여드렸어요. 자,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보시고 있는 계약이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저는 그 집은 좀 걸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머리 아픈 것보단 낫잖아. 굳이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서울시에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 중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꼭 신청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전세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제가 한번 찾아올게요. 안전한 계약만큼 중요한 건 내 피 같은 돈을 지키는 거잖아요. 특히 보증보험금이 지급 거절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하시고 꼭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뒷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분들께서 꼭 넣어야 될 특약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전세 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지인도 당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변호사분들도 당한다고 합니다. 모두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시기를 저희 신사고찰에서 응원하겠습니다. 2편으로 뵐게요. 자, 꼭 확인할 전세 특약사항 캡처하세요.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거 중요해요. 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 잔금 지급 후 1, 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2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을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자, 첫 번째 악성 임대인 명단 확인하고, 두 번째 계약금 및 보증금 반환을 위한 특약 가능 여부 확인하시고, 세 번째 등기부등본을 통한 주택 및 임대인 정보 필수 확인, 그리고 네 번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가능 여부 확인.